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2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글로벌 통신원은 어떤 분을 좀 저희가 컨택을 했냐면요.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미국. 네,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네. 저희가 왜 미국을 선택했냐면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반유대주의와 유대주의 사이의 시위, 그리고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사이의 시위, 뭐 내지는 친이슬람의 시위, 이런 사실 평소에는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인데, 네. 근데 갑자기 이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게 적이 돼버린 그런 미국의 현상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남부 지역 쪽이잖아요. 네, 텍사스에 계시는 분을 한번 직접 저희가 연결을 해서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텍사스에 계시는 이현우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지금 텍사스에 계시는 거죠? 네, 텍사스에 있습니다. 텍사스. 자, 미국에는 언제부터 계셨던 거예요? 저는 2010년에 유학을 나와서 지금 13년째 미국 생활 중인데요. 지금은 이제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 매니지먼트 교수님. 교수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야. 가신 지 13년 되셔서 공부하시고 그 교수 쪽으로 가셨구나. 예. 네. 어떻게 학교 어떻습니까? 교수직을 하시면서 뭐 네. 어려움은 좀 없으셨는지. 네, 뭐 처음에는 음. 적응하는데 누구나 어려움이 많지만 예. 이제 저는 직업을 가지고 교수 생활을 이제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잘 정착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스포츠 매니지먼트면 운동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뭐예요? 스포츠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운동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스포츠의 경영적인 부분들, 그래서 뭐 조직 관리라든지 이제 마케팅, 경영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마케팅. 그 메시를 사고 네. 호날두 팔고. 네. 얼마가 좋냐? 손흥민 얼마지? 네네. 뭐 이런 거. 예.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본론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바로 예. 본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뭐 반유대주의와 그리고 뭐 이렇게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시위대끼리 충돌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보시기에, 특히 텍사스에서 보시기에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미국 전역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반유대주의적인 정서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는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따른 사회적인 분위기와 흐름은 기존의 반유대주의 움직임과는 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반유대주의 정서는 이제 오랜 역사의 피해자인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위로 용납이 될 수 없는 문제지만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반대 움직임들은 일반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규탄하려는 성격이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런 구분이 없이 각 이익 집단별로 이제 서로 다른 식으로 사건을 서술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혼선이 야기되고 사회적인 담론도 잘 모이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희 혹시 교수님 네. 지금 혹시 많이 피곤하세요? 여기가 예. 아침 새벽이라서요. 그래요? 목소리가 우리가- 잠기셨구나. 네네. 아니 저도 지금 잠깐 졸 뻔했거든요. 예, 깜빡하면 지금 네. 졸 뻔해서 저희 교수님께서 약간 조금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 벌어진 이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사건들을 보면은 이거에 대한 단면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수많은 학생 단체들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반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반면에 하버드 대학교 법인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된 사람들, 이제 특히 거액 기부자들이 중심이 돼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이제 하마스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죠. 우리가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미국의 학교나 의회 등 기존 시스템에 속해 있는 단체들의 입장문들은 주로 하마스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이제 이는 반유대주의를 봉쇄하려는 기존의 정의 질서랑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반전 운동은 이제 일반 시민의 피해에 대한 인식이 주가되고 있고 양쪽 모두 민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금은 예. 미국에서도 도대체 반유대주의가 뭐냐에 대해서도 서로 일치되는 의견이 없는 거네요. 네, 이게 이제 사회가 다변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이스라엘 편에 드는 사람들은 기존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그런 정당성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프레임을 맞추려는 움직임이 있고, 네. 이제 반면에 팔레스타인인들의 피해나 이제 전쟁 자체의 피해에 대해서 규탄하는 사람들은 이게 반유대주의와는 좀 다른 여러 가지 구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유대주의자들이 실제로 친팔레스타인인들 운동에 편승을 하면서 목소리들이 섞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미국은 사실 어찌 보면 네. 뭐 진짜 많은 이제 유대인들도 계시겠지만 음. 이 다인종 국가잖아요. 다인종.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하나의 합의점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각 주마다 뭐 텍사스 또는 뭐 캘리포니아나 여러 이제 주마다 어떤 쏠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네, 그 네. 우세한 그러한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세한 그런 어떤 힘의 세력 네. 뭐 이렇게 좀 표현하기 좀 그렇겠지만 그 텍사스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텍사스 지역도 굉장히 특색이 있는데요. 예. 이제 텍사스 지역의 대도시들은 그래도 진보 쪽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반면에 대다수의 텍사스 사람들은 이렇게 미국의 보수를 상징한다고 잘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의 보수를 상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백인들이 이제 소외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꼭 반유대주의 정서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소수인종들이 미국의 주류에 자리 잡으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 움직임으로써 약간 이제 보수 내에서 꼭 백인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급진적인 그 소수인종의 보호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많아서 여러 가지 그 텍사스에서는 좀 여러 진보적인 정책들이 많이 이렇게 폐지가 되고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텍사스에서는 그 유대인도 백인으로 안 쳐줍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백인으로 쳐주는 게 많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꼭 이제 인종으로 많이 구분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는데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뉴욕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 복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 유대인들은 많이 구분이 되긴 힘듭니다. 그럼요. 구분이 되기 힘든데 이제 정치적인 그 이익 단체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 이제 유대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연관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실제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다 같이 섞여 살기 때문에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 텍사스가 워낙 이제 백인주의 뭐 보수 정권 뭐 보수의 어떤 그 흐름이 있다면 저희 교수님도 그 텍사스 그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셨을 때 뭐 어떤 뭐 문제는 없으셨어요? 제가 임용됐을 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을 느끼진 못했는데요. 예. 이제 아무래도 텍사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수의 힘이 강한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안이 처리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에서 일하는 교수들도 몇 가지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연방 쪽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소수 인종들을 입학을 허가하는 그런 소수 인종 우대 정책들이 많이 철폐가 됐고요. 네. 텍사스 내에서는 인종의 다양성과 포용성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이제 주로 DEI 오피스라고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이제 오피스라고 하는데 그런 오피스들이 대학마다 있거든요. 네. 그런 오피스들을 철폐하고 그런 오피스들을 이제 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만들 수 없도록 이렇게 텍사스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 내에서도 사실 이제 여러 좋은 교수님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예.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과 반대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기 힘든 경우도 많고 이제 저 스스로도 대학 내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데 텍사스에서 일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대학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인종차별적인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뭐 조금 질문이 그 텍사스가 다른 주에 비해서 인종차별적인 부분이 또 더 심한 주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예.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지만 미국에서 대체로 인종차별은 굉장히 타부시돼 있죠. 그래서 인종차별을 대놓고 드러내서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이제 많이 없는데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흐름의 분위기에 차이가 생긴 거는 미국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주류 정치에 나서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잠재된 인종차별에 대한 주장들이 여러 가지 표면 위로 드러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좀 약간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의 좀 과격한 발언이라든지 예. 아니면 혹은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시비 같은 게 생겼을 때 네. 약간 인종차별적인 상황들을 보거나 경험한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기사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평상시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 그 옛날 노예 시대 그때고 그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뭐 예를 들어 지나가다 어깨빵을 당했어. 뭐 요럴 때 갑자기 막 거친 말 막 인종차별 말 나오고 뭐 예를 들어 그 슈퍼에서 제가 마지막 남은 물건을 사려고 딱 집었는데 그걸 누군가 딱 같이 집어들어요. 그럼 그럴 때 예. 약간 미묘한 순간에 어. 갑작스럽게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들이 확 튀어나온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전 누가 이제 어깨빵을 하면 네. 바로 죄송합니다. 저는 바로 저도 그래야죠. 한국에서도 그러고 미국에서는 좀 더 빨라. 그 속도가. 예,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 반유대주의라고 한 것을 주제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이제 트위터 X에서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한 그 트윗에 대해 지지 발언을 했었고 이것 때문에 그 X의 광고주들이 대거 이탈했잖아요. 이 현상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맞아. 네,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도 그의 괴짜다운 면모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작은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 사용자가 포스팅한 반유대주의 음모론에 가까운 글에 당신이 실제 진실을 얘기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되는데 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그 이후로 일론 머스크는 수많은 팔로워도 있고 그가 소유한 X 플랫폼은 광고주들이 떠나가고 또 백악관에서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머스크는 그 이후로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하고 진화에 나섰는데 공개석상에서 이제 서밋에서 이제 공개석상에서 발끈하고 욕설을 내뱉은 이유는 사실 자기를 이제 광고 중단을 수단으로 자기를 조종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약간 엄포를 혹은 이제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여지는데 그가 이제 지지한 포스팅의 음모론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백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 내에서. 그리고 미국 내에서 백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인종의 이민자들을 유입하는데 유대인들이 나서고 있다. 이런 다소 이제 황당할 수 있는 주장에 입각한 글이어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유대인적인 음모론에 동조한 것은 일론 머스크의 실책이 분명하지만
이제 이 시기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맞물려 가지고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여러 가지 유대인들을 친유대인들에 서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실 이제 반유대주의를 이제 척결하려고 하는 입장 표명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인상도 좀 받았습니다. 이제 수많은 팔로워가 떠나간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일반 민심은 전통적인 반유대주의를 반대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타부시되고 있는 게 확실한데 여러 가지 이제 소셜 미디어 등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인종의 다양화가 이제 미국 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극단주의적인 해석들이 섞이고 약간 내용이 와전되고 이렇게 가짜 뉴스에 가까운 것들이 기승을 떨치고 있는 그런 상황과 편승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 흐리기 같은 성격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 자체도 굉장히 약간 괴짜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측면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진짜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건 미국 현지에서 거의 얘기하면 말로 입을 꺼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뭐 이스라엘 편을 들 수도 있겠지만 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있는 좀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고 보시는 분들은 아 그건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지라고 했더니 야 너 반유대주의자냐? 막 이러더니 거기에서 갑자기 그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한 것에다가 지지한다 일론 머스크가 하니까 그럼 마치 팔레스타인의 민간인을 학살한 게 죄송합니다.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과 일론 머스크의 행동이 거의 동일시하게 반유대주의라는 단어 하나로 동일시된 거잖아요. 교수님 이렇게 된 거 맞죠? 지금 되게 이상한 상황인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복잡한 사안인데 이런 복잡한 사안을 우리가 단순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기고 어떤 프레임의 틀에 맞춰서 이제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제가 또 궁금한 게 일론 머스크의 어떤 반유대주의를 좀 지지하는 발언이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지나가는 하나의 좀 해프닝으로 지금 미국에서 잠깐 반짝 그러는 것인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아니면 지금 이게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좀 격앙되고 있는 상황인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주로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피해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 미국에서 이제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소수 인종들을 차별을 금지하고 또 소수 인종들을 우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많았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이제 백인들이 본인 자신이 소외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백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많지만 본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그런 주류에 섰다고 느끼지도 않는데 백인들만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있는 백인들을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뭐 스스로에 대한 이제 자존감이라든지 그런 문제들까지 섞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반발심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꼭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백인들의 반발심들이 내재된 게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잘 본인들의 본심을 말하지 않았던 그런 움직임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랑 비춰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20대 젊은 남자들이 여가부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반발심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되게 사회가 파편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걸 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백인들은 우리가 힘든 이유는 유대인이건 아시아인이건 흑인이건 상관없이 얘네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사실 또 아직도 그럴 수 있겠지만 아시아 분들도 우린 피해받고 있는데 예. 하지만 아시아인들이 뭐 그 미국 사회에서 단체로 모여갖고 시위를 하거나 그런 일은 흔치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반유대주의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이제 단순화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사회가 되게 파편화되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럼 다분히 그런 측면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점점 사회는 복잡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몇천 년에 걸친 문제들이 이제 응축됐다가 폭발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렇게 자세히 평가를 하기보다는 쉽게 보여지는 것들, 예를 들어 피부 색깔이라든지 네 편인, 내가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로 판단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좋아하고 특히 이제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남들을 쉽게 이제 증오하려는 그런 이제 자기의 화를 통해서 남 탓을 돌리면서 이제 내 집단이 아닌 외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는 그런 악순환이 여러 가지 발현되고 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제 건강한 이제 건전하고 건강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이 이런 화와 분노를 분출하고 싶은 대상을 찾고 있지는 않나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 화를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의 결론. 네, 화를 다스려야 되네요. 그러면 템플스테이 가서 명상도 좀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다 내 탓이다. 네. 이런 그런 정책을 아, 피우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사실 화를 못 다스리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지금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예. 이제 남자랑 여자랑 서로 싫어하죠. 막 서로 싸우죠. 이게 젠더 갈등이 너무 네. 심하잖아요. 세대 간에 싸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혼인율 네. 역대 최저, 네. 출산율 역대 최저. 그렇죠. 다 말라가고 있는 거지 지금. 네. 그러니까 아. 그냥 계속 그죠? 소득 수준별로도 좀 서로 싫어하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네. 조금 더 나이가 들어야 돼. 왜요? 외로움을 더 느껴야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지금 몰라. 젊은 친구들이 아직 혈기왕성하니까. 예. 야,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네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런 그 현상들이 과연 그러면은 미국 뭐 사회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궁금한데 그냥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있나요? 아니면 실제로 좀 그런 갈등들이 좀 우리가 X에서 광고주가 빠져나간 것처럼 실제로 어떤 사회 현상처럼 좀 심화되고 있나요? 네, 사실 이런 갈등들이 표면에 드러나는 것들은 사회를 우리가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순기능을 위해 나아가는 길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사회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제 주로 이제 커미티를 구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논하는 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를 봉합하고자 하는 시도들, 그래서 새로운 의회에서는 새로운 입법 시도들이 생겨나고 사회단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계획을 세우고 학계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런 사회적인 의견들이 천천히 모이는 그런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반대적으로 집단지성의 힘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강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해결을 굉장히 우리는 빨리 제시하고 싶어 하고 거기에서 빨리 대응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많이 보고 있는데 미국은 좀 느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의견들을 모으는 그런 시스템의 힘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점차 이게 어떻게 속도를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이제 그 해당 정권의 이제 얼마나 그 리스트에 위로 올라가서 상위의 가치로 이제 판단이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그 미국 내에서 이제 그 어떤 반유대주의적인 감정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생겨난 거잖아요. 이게 뭐 이유가 뭐가 됐든 이게 뭐
팔레스타인이 이유가 됐던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됐건 유대인 분들은 어떤 반응이십니까 현지에서? 네, 일단 그 사회적으로 반유대적인 정서가 이제 생긴 것들은 사실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전쟁의 끔찍한 참상들, 그런 사진들이 많이 공유가 됐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분명히 이 전쟁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책임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책임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이제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거는 이스라엘 측의 대응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에 저항한 역사가 길고 미국 내에서 로비스트들의 힘이 워낙에 강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제 이익 집단과 반영리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대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팔레스타인 쪽에서 서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여러 단체들이 많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산발적이고 여러 가지 힘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측면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측은 기존에 자기들이 하던 방식을 많이 사용하려는 경향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반유대주의다. 그래서 반유대주의는 무조건 타부식 되기 때문에 현재 반유대적인 정서도 기존의 틀에 맞춰서 자기들이 배척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너무 단순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내부적으로도 많은 음모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백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많은 갈등들이 있으니까 그 교수님께서 뭐 텍사스에 계시면서 뭐 접하게 되는 많은 음모론이 있을 텐데 뭐 어떤 음모론들을 좀 접하셨나요? 음, 미국에서 예, 음모론들은 뭐 너무 굉장히 많나?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이런 음모론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어, 그렇다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정치 쪽이랑 결합이 되면은 음모론도 이제 우리 정당에 좀 유리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 음모론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동조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반대를 하거나 뭐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수많은 미국인들이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 정치권에서도 이것들을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산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반 미국인들은 음모론들을 심각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인터넷상에서 주류 매체들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비주류 매체들, 대한 매체들 그런 쪽에서 음모론들을 들고 나오면서 정착한 여러 팟캐스트나 진행자들 그런 사람들이 유명세를 좀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짜 뉴스가 퍼지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의문들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게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해가 가는데 이게 그래도 이제 대다수의 이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은 이거를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의 문제도 사실 이 이스라엘이 하마스 움직임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알고 받았었는데 제때 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마스도 민간 피해를 의도적으로 붙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이제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혹들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문의 의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추측과 그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면서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음모론들이 더욱더 힘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 저희 또 경제 방송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X가 어떻게 될 건지를 좀 여쭤보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왜 여쭤보고 싶은 거냐면 일단 미국 현지에서 반유대주의라는 게 정말 이거는 뭐 우리는 입을 꺼내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꺼내졌고 그걸로 인해서 X에서 광고주가 떠나게 된 건 사실인데 그럼 이 정도 분위기가 되면 다시 X의 광고주들은
복귀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좀 약간 잠잠해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야 그래도 우리가 여기다 광고해야지 이러면서 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X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X의 이제 오너가 되면서 하향길을 많이 걷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광고주들도 사실 언제 빠지는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광고주들이 이제 많이 빠졌는데, 그들이 돌아올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X가 하향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서 미국에서 X의 대안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수많은 이제 플랫폼들이 그 X의 대안으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이제 페이스북 측이나 그런 쪽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아직은 그래도 X가 그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서 그 광고주들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나중에 천천히 돌아올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X의 대안이 분명히 제시되고 그러한 대안들이 모멘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상에서 팔로워들도 늘고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제 그런 X가 무너지는 그 속도의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욕했잖아요. 네. 끝난 거야, 그냥 사실. 욕했어. 내가 볼 때는 소주 한 잔 하지 않으면 네. 이게 풀기 힘듭니다. 소주도 한 5번 먹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죠. 한 번에 안 돼, 안 돼. 삐졌으니까 다들. 예. 그렇죠. 그런 게 있네요. 저희 교수님 혹시 그 수업 도중에 학생들이 많이 자고 그러진 않죠? 미국 학생들은 이렇게 수업 중에 많이 자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제가 3프로 교실 여기 많은 분들이 저 침 흘리네. 침 흘리고 자네, 이제 또. 예, 여기 많이 좀 엎어졌거든요, 지금. 예. 제가 아침이라 좀 텐션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미국 현지에 계시는 글로벌 통신원을 통해서 과연 이 현상이 저는 이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건 진짜 심각한 거네. 예. 진짜 심각한 거고 그리고 사실 저와 박종훈 팀장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다른 주장을 하고 다른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유대주의를 하나로 묶이게 되는 정말 희한한 현상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근데 한국에도 네. 뭐 늘 많아 그런 게 사실 너무 그렇긴 많잖아요 하죠. 이슈가. 네, 그렇긴 근데 이제 하죠. 인종을 건들면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은 제일 예민한 부분이니까. 네.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이게 조금 더 격양되면 뭐 정말 이제 뭐 대선도 남아 있고. 그렇죠. 예, 미국 자체가 이제 불안정해지고 불안정해지니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미국 글로벌 통신원 이현우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 보고.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